샌드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 아주 사과철이죠? 네. 재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사과조림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식빵 넉 장, 사과 2개, 황설탕 반 컵, 흰설탕 2큰술, 버터 2큰술, 건포도 4분의 1컵, 물 1컵 반, 계피가루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네, 사과는 누구나 다 좋아하죠? 네. 특히 오늘은 사과를 조림을 하네요. 네. 우선요, 사과를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째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껍질은 좀 질긴 맛이 있어요, 익으면은. 그래서 사과를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이거 홍옥으로 하셔도 되고 요새는 홍옥이 좀 귀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홍옥 말고 또 맛있는 사과 있죠? 그걸로다가 또 과일로도 또 먹어도 되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조림을 해가지고요. 또 식빵에다 넣어서 이렇게 샌드위치로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껍질은 그 너무 좀 질긴 맛이 있어서 벗기고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껍질 이렇게 벗기신 다음에 사과는 너무 두껍게 쓰면 조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사과 잼을 만들려면은 사과를 이제 이렇게 잘게 다져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믹서에다가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잼을 만들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거는 그 입자가 있게, 그러니까 납작하게 썰어서 조리면은 먹을 때 이렇게 쫄깃거리는 그 맛을 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보통 이렇게 4등분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써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사과를 껍질을 벗겨서 이제 길이로 4등분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두께는 한 2mm 정도 두께로요. 너무 두꺼우면은 또 조리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써시면 돼요. 지금 이 사과가 아주 요새 사과는 또 맛있잖아요. 아삭아삭거리니까. 특히 사과를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주 좋아하죠? 네. 지금 이제 사과를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제 써신 다음에 이걸 이제 졸여야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과를 졸여서 식빵에다 넣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사과는 이렇게 써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우리가 졸일 때는 흰설탕으로 이제 졸여도 되거든요. 흰설탕으로 졸이면은 이게 좀 아주 이렇게 좀 미색 정도로 좀 노릇노릇하게 졸여지고요. 또 여기에 이렇게 황설탕을 넣어주면은 조금 엷은 갈색이 나고 또 흑설탕을 넣어주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제 사과가 졸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흰설탕으로 하셔도 되고 요즘은 왜 집에서 흰설탕 안 잡수시고 커피 잡수실 때나 음식 만들 때도 이렇게 황설탕, 흑설탕 쓰시는 댁들이 많으시거든요. 흰 색깔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죠? 네. 요즘 황설탕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흰설탕보다는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훨씬 덜 달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넣어도 단맛이 좀 이거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황설탕을 쓰셔도 되고 또 이제 더 조금 진한 흑설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흰설탕을 쓰셔도 되고요. 그럼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사과를 설탕을 넣고 졸이는데 이 설탕이 조금 덜 달기 때문에 흰설탕은 조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덜 단 상태로 잡수시려면 흰설탕은 안 넣고 졸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건포도는 이제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쪽 불로 와가지고요. 사과 조림하는 그 냄비에다가 사과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물은 1컵 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량컵으로 1컵 반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하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잼 같은 거 만들 때는 물을 안 넣지요. 그러니까 오래 졸여서 아주 은근히 졸여야 되잖아요. 오래 졸여서 그 자체에 나오는 수분으로만 이제 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방 졸여서 잡수시는 거는 잼은 굉장히 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설탕으로서 이거를 졸여줘야 되고 또 저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아요, 잼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졸여주는 거는 물을 넣어서 졸여주기 때문에 설탕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잼할 때는 절대 물을 안 넣죠? 근데 오늘은 조림으로서 물에서 물을 좀 넣어주셔요. 사과 2개 분량에 1컵 반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과를 넣어서 이제 졸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버터를 아까 한 2숟가락 정도 넣어주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버터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제 맛이 좀 나게 버터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버터 들어가면은 뜨거우면 금방 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렇게 재료가 자작할 정도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푹 잠기질 않고 이렇게 물이 재료가 약간 좀 올라올 정도로 자작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물을 또 너무 많이 부으시면은
또 조리려면 또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황설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황설탕은요. 설탕하고 사과하고 비율은 어떻죠? 지금 사과 2개 분량에 네. 설탕은 한 반 컵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좀 더 달게 하시려면은 좀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황설탕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좀 덜 다를 경우에는 흰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라 그랬어요. 처음에 다 넣나요? 중간에 넣나요? 아니 이거는 한꺼번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네, 물하고. 우리가 잼을 할 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넣어주면 너무 농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조금 넣고 또 졸이다가 그렇죠. 또 설탕 넣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물에 졸이는 거니까 괜찮아요. 한꺼번에 넣어주셔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 2알에 설탕을 한 반 컵 반컵 정도를 정도요. 기준으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흰설탕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버터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참 졸여야 되겠어요? 이거 졸이려면 적어도 한 3, 4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이거는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이게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잼처럼 오래 보존을 하시려면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지만 또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이게 사과가 참 쫄깃쫄깃 걸려요.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야식으로 주려면은 그래도 이거 만들려면은 한 4, 5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냉장고에다 좀 넣어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이거는 차도 괜찮으니까 잼처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침에 그 간단하게 빵식 할 때도 식빵에다가 또 이 졸인 거 넣어서 좀 해줘도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졸여주시는데 여기 이제 건포도 하고요. 계피가루가 이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포도는 너무 오래 안 익히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건포도는 지금 보시면 건포도가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건포도를 사시면은 이제 안주로도 쓸 때도 있고 또 빵 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건포도는 우리가 냉장고에다 보통 넣어놓고 이제 사용하잖아요. 근데 냉장고에다 넣어두시면은 이거 굉장히 단단해진다고요. 그래서 물에다가 조금 한번 씻어서 조금 좀 단단한 걸 부드럽게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거는 처음보다 물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사과에서도 수분이 나오니까. 물이 많아졌다가 다시 다시 이제 이제 줄어들면서 졸아지는 네. 거겠죠? 이걸 금방 끓이면 사과가 좀 이렇게 물컹물컹 하잖아요. 익으면은. 근데 이게 이제 바짝 졸여서 먹을 때고 질감이 좀 쫀득쫀득한 맛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서서히 졸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졸이시고요. 오늘은 사과 2개 분량의 물이 1컵 반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사과를 한 4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물을 3컵씩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양이 많을수록 물량을 좀 적게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건포도는 너무 미리 넣어주시면은요, 또 이게 너무 또 불어서 또 톡톡하게 불어요. 건포도도 수분을 흡수를 하니까. 건포도는 거의 이제 다 되어갈 때쯤에서, 그때쯤에서 이제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과는, 그리고 계피가루도 청정도 넣어주면 향이 너무 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좀 다 되어갈 때쯤에서 계피가루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요. 지금 약간 거의 다 된 상태에 네. 이 지금은 사과를 이제 조리려면 좀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불을 켰지만은 졸여진 상태가 지금 보면은 아주 그 유리처럼 속이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과가 지금은 빛깔이 좀 이렇게 엷어도요. 이게 조금 이제 오래 졸이면은 색깔이 조금 이렇게 진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좀 엷은 갈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가 속까지 다 이렇게 비쳐요. 졸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국물이 조금 이 상태로 있을 때에 여기에 이제 건포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은 사과 조림이기 때문에 주 재료를 사과를 썼지만 여기 이제 밤 같은 것도요. 좀 이렇게 그 건포도 크기 정도로 썰어서 중간 정도의 밤도 같이 넣고 졸이셔도 돼요. 그러면 밤이 익으면 또 맛있잖아요. 같이 생밤. 졸여지니까. 생밤을 썰어서요. 그러니까 생밤은 납작하게 썰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건포도처럼 이렇게 좀 깍둑썰기처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제 밤도 한 중간 정도 썰어서 같이 넣고 졸이셔도 좋다고요. 근데 졸여주는 거는 수분은 없이 좀 졸여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의 다 돼갈 때에 이제 계피가루를 좀 넣어서 좀 향을 좀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너무 익은 다음에는 또 막 쪄쓰시면은 이게 다 좀 이렇게 부셔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살 져서 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아직 안 된 상태라서 빛깔이 좀 굉장히 엷지요, 사과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가니까 좀 빛깔이 좀 이렇게 좀 진해졌어요. 여기에 밤도 넣어주셔도 좋다 그랬죠? 여기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계피가루 넣고요. 근데 향이 참 좋아요. 네. 계피가루가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좀 질어도요. 이게 식으면은 이제 설탕이 들어가서 졸여졌기 때문에 약간 좀 되직하게 좀 그렇죠. 그려지죠. 네. 네. 오늘은 컴포터만 들어갔는데 밤이 들어가도 좋다고 네, 그러셨죠? 밤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밤도 맛있잖아요. 단맛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밤도 넣어주셔도 된다고요. 지금 계피가루 향이 좀 아주 은은히 나죠? 네. 네. 계피가루하고 사과조림하고 맛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만 하시면은 좀 식으면은 서로 약간 좀 끈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거는 사과조림은 찐만큼 오랫동안 보관할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한 어느 정도 왜냐면 보관하고 수분이 드실 수 있죠? 이제 냉장고에서는 네. 뭐 한 열흘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열흘 냉장고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려울 거는 없는데 조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꺼번에 좀 해놓으셨다가 이제 그때 좀 잡수시면 되죠. 저도 1시간은 조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야 좀 은근하게 조려지니까. 이거는 이제 더 좀 졸여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이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샌드위치를 좀 만들으셔야 되는데 샌드위치 하시는 거는요, 식빵이 너무 두껍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토스트해 잡수시는 빵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하시려면은요,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그럴까요? 보시겠어요? 네. 지금 이거는 뜨거우니까요. 이걸 조금 식은 걸로 좀 하도록 할게요. 빵은 굽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 이제 부드러우니까 이거를 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씹을 때에도 질감이 좀 쫀득거리면서 맛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샌드위치 할 때는 여기 이제 버터나 또는 그 마요네즈 같은 걸 좀 발라주고 해주는데 오늘 거는요 여기에 그 설탕에다 졸인 거기 때문에 버터나 이런 거 안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도 끈기가 있어서 다 붙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판판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잼해서 잼도 그냥 발라서 주면 아이들 잘 먹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은 이제 졸인 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먹어도 되지만은 원래 이제 빵 가장자리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오려요? 네, 가장자리 좀 잘라서 자르고. 네. 아우, 제발요. 지금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감기가 좀 힘드시죠? 말씀하시고 제가 주시면 여러분한테 아주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이거는요, 김연아씨 이렇게 4등분 하세요. 네. 4등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써셔도 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꾹 누르면은 속의 내용물이 옆으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톱질하는 것처럼 힘주지 마시고요. 이 샌드위치는 어느 샌드위치든지 간에 하시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써는 걸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 거에 따라서 접시를 담아놓으면 샌드위치가 참 예쁘고 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안 얌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이제 썰을 때에 식빵이 이렇게 눌려지지 않도록 써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톱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세요. 이렇게 해서 잼보다는 이렇게 썰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네. 이제 잼은 이제 그 오래 보존하실 때는 잼을 또 해서 두셨다가 잡수셔야 되고 금방 해서 잡수시는 거는 이 두 개는 빼고 그것도 또 해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새꼬지 같은 것도 좀 꽂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사과조림 샌드위치 했고요. 여기 사과가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썰어서 곁들여도 되죠. 사과니까.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사과 깎아서 하는 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껍질을 다 좀 벗기는 거를 또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사과 깎을 때 반 잘라가지고요. 네, 씨 이렇게 빼신 다음에
배도 이렇게 깎으셔도 되거든요. 껍질을 이제 남기시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껍질을 전체 다 벗기는 거는 그때 소개 안 해드렸었거든요. 우리 왜 그 음식점에서도 사과나 배 이렇게 깎은 거 보면은 각이 딱 깎이게 좀 썰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껍질을요, 좀 이렇게 도톰하게 좀 벗기시는데 깎았던 부분을 이렇게 좀 겹쳐서 깎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선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또 깎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겹쳐서 이런 식으로. 좀 선이 생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배도 똑같은 모양으로 깎고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깎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양 끝을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건 사과가 조금 해가지고요. 4등분 하면 조금 적기는 하네요.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썰어서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깎았던 거죠. 토끼 모양. 이거는 또 예쁘고 가장 많이 하니까 항상 이게 시는 먼저 도려내시고요. 위아래 이렇게 다듬으신 다음에 4등분 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기울여 하시겠어요? 볼까요? 제가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껍질, 사과 같은 경우는 배는 그렇게 껍질을 안 남기고 닦아내는 게 좋지만 사과는 이렇게 껍질째 좀 써는 것도 색깔이 참 예쁘잖아요. 요거는 깨끗한 맛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하나는 조금 길게 이렇게 좀 써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짧게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아주 귀가 잘 섰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근데 껍질을 너무 얇게 썰면 이게 이렇게 귀 모양이 안 서요. 껍질을 너무 얇게 썰면은 그 껍질은 조금 도톰하게 썰으시면은 여기 귀 모양처럼 이게 이렇게 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 선생님만큼 이쁘게 잘 안 된다고요, 사실은. 네, 조금 도톰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깎아서 놓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해요. 아, 요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너무 좀 도톰했거든요. 안 그러니까 샀군요. 조금은 도톰해지 네. 너무 많이 도톰해도 도톰하네. 안 되니까. 쥐가 안 이렇게 해서 있네요. 네. 여기 파세리 좀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파세리. 아이들도요, 그냥 다 껍질 벗겨서 이렇게 토막 내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주면은 그래도 또 이게 좋아하죠. 신기하고 또 기분이 또 틀리나 봐요, 애들이라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여기에 우유 좀 곁들여서. 네, 이렇게 해서는 어린이들 영양 간식으로 좋은 사과 조림 샌드위치 만들어 봤습니다.